정책 결정권자는 공정성과 효율성 상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효율성은 경제 파이를 크게 하자. 그리고 파이를 분배하자. 공정하게. 정부 개입, 세금, 복지로.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강조 포인트도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줄도 쳐져 시장의 자율 작동, 유행 구조. 근데 놔뒀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르지 않냐. 그걸 좀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게 진보 정권.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된 양극화 같은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한쪽만 오르고 안 오른 데는 영원히 안 오르고 하니까 이걸 좀 분배를 하자.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인센티브를 좀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보 쪽으로 간 거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16.4%를 올렸어요. 그래서 6,000원이던 1시간 최저임금이 7,500원으로 16%가 상승했어요. 1년 만에. 그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네, 소득주. 일환으로. 돈을 많이 나눠주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지 않겠냐. 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자.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편의점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알바생이 뭐 주 6일 근무하고 뭐 월 200씩 가져가는데 요즘 내수가 침체돼서 편의점도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이 200을 못 갖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알바생은 일도 적게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고용이 이제 잘라버리죠. 알바생을. 200 줄 바엔 차라리 부인하고 본인이 맞교대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최저임금을 높였더니 고용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더라. 그게 일 열심히 하는 서민들한테 돈 많이 주자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해버린다. 대기업도 지금 신입사원 안 뽑잖아요. 너무 비싸지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한 8년 만에 거의 10,000원이 돌파했는데 이번 정권 5년 동안에 분명히 12,000원 돌파할 겁니다. 최저임금. 그러면은 12,000원이요? 2017년도에 6,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8년, 9년 만에 한 12,000원 정도 돌파해버리면 모든, 그러니까 아파트만 2배, 3배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이 지금 한 8년 동안 2배가 안 올랐다? 그럼 그래서 너무 가난해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공정성을 강조했더니 오히려 잘렸다. 편의점 알바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은행, 관치금융으로 은행을 통제하고 건설사를 통제하고 개인까지 세금하고 대출로 압박해버리면 거대 정부가 되는 거죠. 한국은행 금리까지 조정해버리면. 진짜 큰 정부다. 통화량 정부. 거대 정부를 뭐 공약집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부의 힘으로 분배 조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세상은 이렇게 된다. 5년 동안. 그건 인지하시고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하시지만 안 되고 인정하시고 꿈에서 깨어나셔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실 때 네. 약간 섬뜩했습니다. 네. 이거 맞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공정성 중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일했는데 본인만 적게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분 파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개인이나 시장보다는 그걸 믿었더니 이렇게 대기업 입속만 차리고 서민들은 어려워졌다. 대기업을 좀 더 쥐어짜서 서민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하겠다. 나눠주겠다. 이런 분배의 정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약을 많이 해놨으니까, 뭐, 진보, 보수 정권, 어느 정권이 들어왔어도 공약 해놓은 거를 이행하려면, 뭐, 무조건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정권 초기에 풀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현물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현물이 뭐겠어요? 뭐, 라면이나 생수를 사다 놓을 거야? 집에? 그럼 결국엔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종부세 성격의, 국토보유세 성격의 어떠한 거를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나눠주겠다. 국토보유세, 땅하고 건물을 다 하면은 그 정도 자금이 되니까 그걸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나눠주겠다 하면 이제 12조, 13조 이렇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다 계획이 있어.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책도 소개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흘러간다. 이제 좀 그려집니다, 이게. 꿈에서 깨셔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안 온다. 5년 뒤에 나온다. 정신 차려. 애국 청년은. 내 속에 들어갔다 오셨나? 요게 이제 3월 달에 다시 확대 재지정을 하면서 서울이 확 꺾였는데, 그랬는데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잠실도 국평 기준으로 33억 돌파했고, 강남은 뭐 40몇 억씩 돌파하고, 애지간한 거예요. 반포 원베일리가 뭐
치고 나가지만 70억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예, 코로나부터 시작된 건데 전 세계가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 올랐어요. 특히 미국은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금리가 6%가 넘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이민 가셔서 내 집 마련하신 분이 이따가 자료 나오지만 네. 대한민국이 부럽다고. 금리가 지금 3점 몇 프로예요. 대출 금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이라고. 미국 물가도 엄청 올랐어요. 햄버거 뭐 하나 먹으면 $20 세트 막 이래갖고. 근데 미국 연봉이 평균 우리나라의 2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물가는 2배가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찍었던 거죠. 3월 달에 나왔던 건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여러분들? 네. 그죠? 2달 반 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확대되니까 이제 딱 마비를 시켰던 거죠. 근데 다시 확대되고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정부 그 논조가 뭐였냐면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공급은 역대 최저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나하나 규제를 가하겠죠. 금리는 기준금리가 이런데 가상금리 더 붙여라. 유동성은 뭐 쉬쉬하겠죠. 왜냐하면 세금 더 걷는 것보다 돈 찍어내는 게 편하니까. 네. 공급은요. 아, 공급 충분하다. 이러면서 김현미 언니처럼 계속 뻥카를 날리겠죠. 제2의 김현미 언니가 앞에 한 명 등장할 것 같다. 누군지 이제 궁금하다. 아빠지? 방패막이. 방패막이? 욕바지. 욕받지. 네. 근데 지난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도 좀 존재감이 미미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든 한 분 나와서 이제 욕바지 역할을 하면서 공급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셔라. 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사실 필요 없다. 공급이 넘쳐나는데 지금 잠깐 병목 형상일 뿐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누르겠죠. 근데 그게 안 먹히겠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지금 막 사겠죠.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서 확 하겠죠. 근데 그게 올해는 살짝 잽이 나올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요 억제책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토지 확대 재지정 뭐 그죠? 특히 과열지구 이런 거에 더 확대 재지정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제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빨리 전세 끼고라도 사라 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그러더라고요. 지방분들이. 수강생분들 중에 지방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아 그때라도 살 걸 그랬어요. 전세 끼고라도. 지금은 전세 끼고도 못 사니까 저는 자기는 너무 답답하다고. 그때 왜 빨리 사라고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방에 있는 분들께 또 정리가 더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아니, 전입이 안 되니까. 어. 강남 3구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지방분들하고 경기도 사람들은 강남 3구는 못 들어와요. 영원히 거기 살라는 거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이제. 분당 있는데요? 구로도 있는데요? 있죠. 없다는 건 아니죠. 있는데, 그러니까는 돈이 있고 좋은 걸 사고 싶어도, 명품백을 사고 싶어도, 줄 서? 이거야. 아, 넌 못 사. 경기도니까. 넌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을 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정부에서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토호제 풀 때.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토호제에 대해서. 근데 헌법에 위배를 또 했네요. 네, 다시. 그러니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았잖아요. 화들짝 놀라서 그러니까요. 다시 했죠. 근데 그때 안 막았으면 지금 8,000건 돌파하면서 10,000건 넘어갈 뻔했어요. 서울이. 작년 여름에 과열 양상으로 가버릴 뻔했는데 3월 19일 날 막았는데도 8,000건 넘어버렸어요. 작년 여름에 10,000건 넘었다가 12월 1월 달에 확 분위기가 죽으면서 3,000건, 2,000건 후반까지 됐다가 다시 19일 만에 3월 19일 날 막았으니까 19일 만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한 20일 만에 막으니까 그렇게 됐죠. 나머지 열흘 더 거래됐으면 10,000건 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과열됐었죠. 근데 다시 지금 토호제 그 재지정의 효과가 없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가격 계속 전고 좀 돌파하면서 물건이 없죠. 강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강남권이 확산되면서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 이걸 막을 수 있는 책략가, 지혜로운 책략가가 진보 쪽에 있을까요? 아니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진보 쪽, 보수 쪽 다 없습니다. 이 시장의 거대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딜레이 시킬 수는 있겠죠. 잠깐의 규제로. 네, 눌러놓거나 네, 뭐 이 네. 정도. 네, 그거에 강약이 있을 뿐이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번에는 좀 퍼져 나가겠네요. 지금 그렇죠. 제일 큰 글씨가 유동성 아니에요? 유동성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네. 네, 수요도 지금 막 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지방이 노인과 바다로 다 망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 주요 지역 외에는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화시켰는데 이걸 이렇게 텍스트로 나열하면 이게 강약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수요, 그다음에 금리하고 공급은 거두는 거고. 아, 유동성 임팩트가 엄청 큽니다. 그죠? 큽니다, 이렇게. 네. 더 커져야 돼요. 네, 더 커져야 되고 수요도 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거대한 산맥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공급은 단기적으로 잠깐 이 유동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도 뭐 아직은 꺼질 것 줄어들 같지가 기미가 없죠.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금리는 낮아지고 공급은 뭐 예를 들면 수요 같은 경우는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서. 근데 강남은 지금 강남 3구는 미어 터지거든요. 한 반에 막 28명 막 이래요. 중학교는 30명이 넘고 막 그래요. 강남 학원가 쪽은. 학군지 쪽은. 그러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런 생각. 지난번에도 왜 봤지 않습니까? 역삼동? 애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에서 이제 폐교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학교가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 집중화. 그러면서 밀도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밀도가 높은데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수요가 핵심지로 모여들 거다.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 그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구, 뭐 이렇게 광주는 봉선동 이런 쪽으로 계속 모이니까 나머지는 점점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핵심지는 점점 더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그 서울 강남권은 그 주변까지도 이제 같이 덩달아 오르는 광진구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강남 주변 지역이 싹 다 상승하고 있죠. 아,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노도관, 금관구, 아니 뭐 저쪽 더 위쪽으로는 의정부, 포천, 양주, 파주, 뭐 밑으로는 거북섬, 뭐 이렇게 좀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을까요? 외곽순환도로 라인까지는 확실하게 퍼져 나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라든가 파주, 이제 거북섬, 시흥 그쪽까지 갈 때 강력한 규제가 나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도 안 가요. 3개월 폭등하면 정부에서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으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해요.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어떻게 돌아오든지 간에 자기 정권만 지나가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여기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맨날 역사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강남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강남이 한 2년 넘게 달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뭐 한 20년 전에는 2배였던 게 지금 8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갭매우기 풍선 효과로 이제 그렇게 주변이 이제 싹 다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외곽순환도로까지인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